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이런 뉴스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참 복잡한데요. 어제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다행히 무사히 구조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의 이 같은 소식들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울한 소식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제가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깐에서 전해온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식은 정말 참 대단하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연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깐느 영화제가 50주년일 때 네네. 직접 이제 가기도 했었고 해서 이제 현지에서 조금 이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 작품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게 현지에서도 이야기가 네네.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8분간의 기립박수, 이런 부분으로도 돼 있는데, 항상 이제 깐느 영화제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이제 그랑프리가 있거든요. 네네. 하나는 이제, 이 작품은 받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좀, 여러 작품들이 경합을 벌이면서 경쟁을 하는 단계. 그래서 느닷없이 이제 어떤 작품이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 봉준호 감독의 이번 영화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받는다. 라는 게 있었고 또 봉준호 감독이 지금까지 이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캐리어 부분들 내공 그리고 차근차근 쌓아온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 영화 팬이나 아니면 해외의 영화 관계자들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선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내공의 결과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젊은 엔터테이너들도 참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대체로 진짜 보면은 좀 우울한 소식들도 또 끊임없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구하라 씨가 SNS에 글을 남기면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징후가 이미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하라 씨의 조금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 부분에 대해서 YTN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었었는데 네네. 25일 날 이제 안녕 기타 등등의 내용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썼어요, 이미. 암시를 했었는데 곧바로 이제 SNS에서 글을 내렸는데 SNS가 굉장히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고는 있지만은 이런 또 면에서는 굉장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소속사 관계자들이 이런 SNS 글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었던 것이고 이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곧바로 구하라 씨의 자택에서 이제 구하라 씨에 대해서 좀 구호 조치를 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무튼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일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좀 간단하게 좀 추격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해 9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연인이었죠. 이제 헤어 디자이너였던 최모 씨. 네네. 최모 씨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 최모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해자로서 이제 구하라 씨가 지목이 되어졌던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상처 부위 얼굴에 이제 신체 부위로 이렇게 내놓은 상처 부위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는데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이 동영상 촬영과 유포 부분에 대해서 구하라 씨가 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사건이 반전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협박 그다음에 강요 그다음에 또 동영상 촬영, 유포 이런 혐의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반려가 돼서 현재 이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얼굴에 상처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박 부분 이 부분을 인해서 조금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무혐의와 비슷한 상황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곧
경찰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법원에 현재 출석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구하라 씨 측의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 구하라 씨가 그 법원에 출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이번 이제 30일 날 오후 2시에 피해자로서 이제 그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심리적 압박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여행을 그 장시간 다녀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본인한테 조금 그 외모라기보다는 좀 불편한 점 때문에 그 눈 부위에 수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일본에 주로 지인과 함께 여성 지인과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30일 출석 부분이 아무래도 또 한 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다음에 또 옛 연인에 대한 그 소송에서 피해를 갖다 증언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인 압박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뭐 이런 상황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비단 이것이 한 그 연예인의 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많은 또 팬들을 또 구성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인데 이게 비단 꼭 구하라 씨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선례들이 막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번 이제 보도를 일련의 보도들을 보면서 조금 그 YTN을 비롯해 가지고 조금 박수라고 하기에는 좀 등을 이렇게 두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자살 보도가 나올 때 이제 하단에 조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 이 상담 전화를 꼭 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연예인이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자살과 관련해서 던지는 그런 큰 파문들이 대단히 컸었고, 그 다음에 또, 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년에 자살, 열풍이 불 정도로 굉장히 큰 사회적인 해악을 끼쳤거든요. 대표적으로 최진실 씨, 그 다음에 최진영 씨, 그 다음에, 남편이었던 이제 조성민 씨,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현재는 많이 이제 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특정 약물에 이 반응을 했다는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이었죠. 저랑 이제 그 연인이었던 이 최모 씨와의 갈등 부분을 인해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그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불법 약물은 분명히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분명히 처방받은 약물로 해서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그렇죠. 그 약물을 조금 이제 과다 투약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구하라 씨가 제가 이제 그 약물에 대해서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는 구하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눈시울이 좀 붉어졌었는데 제가 이런 행동을 이 약물을 먹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약물을 먹는다. 처방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내몰린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그 약물에 대해서 그 반응이 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조금 옆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번 경우처럼 매니지먼트사에서 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런 그 일들이 좀 했으면 하는데 좀 구하라 씨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과만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또 교류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그 폭을 넓혀서 조금 지금 불리한 상황이건 아니면 또 법률적인 공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건 조금 자신감 있게 좀 이 대면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저희들은 사실 방송을 통해서 그 단어 자체를 언급하는 걸 가급적 지금 자제하고 있고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검색할 수 없는 두 글자 이런 특집을 통해 가지고선 외부 수상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이왕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희들이 그 안내 말씀을 드리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이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주변에 대한 상황을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말이죠. 위안을 하고 위로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이 연예인들을 둘러싼 각종 루머라든가 악성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악성 댓글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연기력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그 비판이나 비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슬기롭게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이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가족에 관한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굉장히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그런 그 댓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하라 씨의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연인과의 갈등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안면과 관련된 수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많은 댓글에서 논란이 있는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이 댓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는 일상적으로 조금은 좀 따뜻한 말 한마디 이제 칭찬을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보면 상당히 더 날카로워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자신의 해외 계정을 이용해 가지고 신분이 안 드러난다는 측면을 알고서 조금 더 나를 세운 그런 댓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뭐 법으로서도 안 되지만 우리 인성적인 측면 그다음에 또 학교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언론에서도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그 두 가지의 양축 가운데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사생활 보호에 무게가 실리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이 뭐 공인이냐 아니면 유명인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란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공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명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뭐 이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인과의 헤어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또 이제 일부 연예 매체들은 사건 사고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사실 헤어짐이나 뭐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선택 부분은 사건 사고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언론 부분들이 좀 부추기는 경향도 있고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예인은 취재 대상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연예 매체로서는 소중한 취재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지켜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연예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냥 침묵하거나 피하거나 이런 측면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기는 한데 이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들과 팬과 연예인 사이에 뭐 연예 매체든 아니면 다른 매체들이 이 스펀지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측 간에 이제 이런 공방 부분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다음에 좀 순화시키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팬과 연예인이 이제 SNS 상에서 직접적인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신문 기사로서 아니면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팬들이 판단하고 연예인들도 역시 이 팬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수그러든 상황에서 이제 전달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직접적인 교류
리뷰 형태 내지 공격 대상이 되고 예.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팬과 우호적인 팬도 있지만은 이제 그 비난하는 팬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면서 그런 정신적인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그런 면까지도 좀 많이 또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결국엔 교과서 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극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해야 될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다면요? 네, 관심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겪은 증언을 들은 내용이지만 어떤 한 연예인이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114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예. 한데 이 114에 계신 분이 안내를 하시는 분이 1시간 정도 상담을 해 주셨어요. 해가지고 이제 신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연예인에 대해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이건 조금 이제 이 친구가 좀 고민이 빠졌을 때 서로 좀 예. 전화도 해서 그 상담도 받고 함께 이제 그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또 조언도 주고 또 이제 어깨도 도닥여주고 또 서로 이제 이 안티팬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조짐이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사랑스럽고 그다음에 또 정이 담긴 말로써 격려를 해주는 그런 게 바로 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